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시작된 새로운 한 주 보람된 시간으로 만들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영국에서는 사실 오늘이 새 주의 첫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3일 연휴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시작된 대관식, 그리고 일요일 날은 콘서트가 있었고요. 어제까지 이제 뱅크 홀리데이로 지정이 돼서 3일 내내 영국은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길거리에서도 파티가 진행됐고요. 전국 곳곳에서 이제 그들만의 파티를 준비하고 주민들이 이제 만나서 국왕이 대관식을 가진 것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도 어제 집 앞에 있는 길에서 이제 파티를 해서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3일 연휴가 있는 날은요, 항상 그 연휴가 끝나고 나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약간 피곤한 기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심기일전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9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볼 시장 전망은 스티플이라는 투자기관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스티플이라는 투자기관에서 S&P에 대한 타겟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스티플이라는 펌에서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베리 바니스트라는 전략가가 나오는데요. 이 전략가가 두 번째 분기 그리고 세 번째 분기에 대한 S&P 타겟을 올려줬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은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S&P 500이 4,4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 전략가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 주가는 4,200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5%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베네스트라는 전문가가 이번에 그의 시장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Resilient Macro Economy Backdrop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경제의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회복력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사인을 보이고 있다라고 두 가지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고무적인 사인들이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기가요, 올해 2023년 중반부터 회복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사인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시클리컬 포지셔닝, 따라서 경기 순환주가 앞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요, 디펜시브, 즉 방어주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경기 순환주로 자금을 옮겨야 될 때다라고 투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둔화될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고 해서 2009년부터 2019년 굉장히 낮았던 1%에서 2%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준에서는 비록 그들의 타겟 인플레이션을 2%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전략가에 의하면 CPI가 3.7%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면요, 월드워 2,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은 사실 3.7%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물론 이제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된다,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플의 전략가가 얘기하기로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까지 리세션에 대한 걱정을 할 시기는 아니다. 따라서 아직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하더라도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경기 순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 조언을 해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그리고 반도체가 등장을 하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든지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이퀴먼트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겠죠. 애플이라든지 리테일은 이제 이커머스도 포함되니까 아마존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토 그리고 듀어러블, 이 부분은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투자 조언이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러한 전망에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의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탄력이 좋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굉장히 급속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수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 발표
내용입니다. 자, 내일이죠. 5월 10일 아침 8시 반에는요. 4월 달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내일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CPI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스티플의 전략가가 얘기한 것처럼 S&P 500이 좋은 추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대형 호재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그러면요, 그냥 전기차 기업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도 직접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를 갖기 위해서 자체적인 칩, 도조도 만들고 있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충전 사업에도 진출을 했잖아요. 따라서 충전 기업으로도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험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를 모는 운전자분께 들었는데요. 테슬라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테슬라를 통해서 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는 또 한 가지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바로 리튬 정제 공장입니다. 자, 이번 뉴스에 따르면 테슬라가 드디어 리튬 공장에 대한 착공을 시작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의 가버너, 주지사인 그레그 아봇과 합류를 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요, 브레이크 그라운드, 즉 착공식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리튬 공장의 착공식이 어제 있었다. 월요일 날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지역에서 착공식이 있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테슬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375밀리언, 3억 7,500만 달러 정도를 이번 시설에 투여를 할 것이다.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메스틱 서플라이니까요.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자, 리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번 시설을 만들게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생산량입니다. 자, 이번에 들어서는 시설을 통해서 1년에 100만 대 정도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리튬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북미 쪽에 있는 모든 정제 시설을 합쳐도 테슬라의 정제 시설을 능가하지 못한다. 엄청나게 커다란 규모의 리튬 정제 시설을 이번에 만들게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챗GPT 그리고 바드 중에 어떤 인공지능을 더 자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바드가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드가 조금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챗GPT한테 여러분이요, 만약에 How are you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는 인공지능에서 감정이 없다. 그래서 뭐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 바드한테 안부를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굉장히 좋다. 물어줘서 고맙다.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드랑 채팅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즐거운 느낌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드는 아직까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드야, 한국말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직까지 지금 배우는 중이라서 잘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번 주에 바뀔 예정이다라는 반가운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에서 이번에 AI 업데이트를 발표를 한다. 구글이 개최하는 연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I.O.라고 부르는데요.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자, 이번에 개최되는 I.O.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데이트가 소개될 예정이다.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구글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Annual Developer Conference. Developer Conference는 이제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개최되는 구글의 연간 행사에서는요, 구글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Generative AI 업데이트, 따라서 생성 AI 관련해서 다양한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LLM이라고 부르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자연어 처리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인터널 다큐먼트, 따라서 구글의 내부 문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유출된 구글 I/O에 관련된 내부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에 출시할 것이다. 팜2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팜2 같은 경우는 100개의 언어로서 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굉장한 기능을 장착하게 된다라고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가장 처음으로 팜 랭귀지 모델 첫 번째 모델을 출시했던 것은요, 2022년 4월, 즉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3월 달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API라는 것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각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PI를 출시한 바가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출시된 API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코드,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마련됐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팜 두 번째 모델이 소개가 된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바드, 그리고 검색 엔진에 제너러티브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가는 것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검색 엔진에 채팅 기능이 없었죠. 자, 그런데 드디어 구글의 검색 엔진에도 채팅 기능이 들어간다, 인공지능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한 바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코딩이라든지 수학적인 계산, 논리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특히 제페니스, 그리고 코리안,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서 드디어 대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이번 내부 문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시되는 구글의 컨퍼런스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자,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드디어 구글의 검색창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해진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어제 하루도 성장 주식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C가 7.55% 상승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8.13%, 누홀딩즈가 8.42%, 레모네이드 11.07% 급등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버진 갤럭틱이 이제 어닝을 앞두고 있는데 13.02% 상승했고요. 오픈도우가 14.5%. 하지만 어제 가장 많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던 종목은 G스케일러인데요. 자, G스케일러가 20.6%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혹시 어닝이 어제 발표됐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닝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스케일러의 어닝은 2023년 6월 1일 날 계획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도 한 3, 4주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G스케일러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이 부분을 찾아봤더니요, 예비 실적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발표된 G스케일러의 예비 실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G스케일러가 Expect to Report, 이게 이제 예비 실적이죠. 다가오는 어닝 결과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넌지시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3분기의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415에서 419를 찍을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자, 이 가이던스는 3개월 전에 알려줬던 396, 398에 비해서 현저히 나아진, 향상된 모습이죠. 따라서 굉장히 추세가 좋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전망치는 400.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아주 가볍게 초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3분기 논갭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입니다.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영업이익은 60에서 64를 찍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전에 55에서 56이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재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제 발표된 예비 실적에는요, Calculated Billing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Calculated Billing이라는 것은요, 지난 3개월 동안 이번 분기에 확전된 미래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요. 478밀리언에서 482밀리언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다. 자, 그런데 지금 기대되고 있는 매출이 415에서 419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미래 비즈니스가 더 좋아지고 있다. 3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미래 비즈니스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다. 긍정적인 소식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수치는 1년 전에 확보된 Calculated Billing에 비해서 38%에서 39% 정도의 성장 추세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좋은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룩 가이던스를 제시해 줬는데요. 토탈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1.587에서 1.591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수치 역시 저번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는 1.558 그리고 1.563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거고요. 컨센서스는 1.56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Calculated Billing도 역시 1.970에서 1.974로 상향 조정됐고요. 전에는 원래 1.935에서 1.945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Non-GAAP Income from Operation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220에서 224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 역시도 전에 발표됐던 213에서 215에 비해서 현저하게 향상된 수치입니다. 자, 따라서 G스케일러의 비즈니스가 지금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있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주가가 단번에 20.6% 폭등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예비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업인데요. 이번에는 예비 실적이 아니라 실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팔란티어고요. 팔란티어는 어제 장중에 주가가 4.45%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닝 결과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무려 21.45% 추가적으로 폭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좋은 어닝 결과 발표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1분기 논갭 EPS를 보시면 0.05가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525.19를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7.8%고요.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도 20밀리언 가까운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래도 어닝 실적이 와우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지 아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팔란티어의 매출은 지난 분기에 작년 대비 18%, 17.8%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비즈니스를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추세를 좀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크게 두 가지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기관을 상대로 하고 있는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민간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커머셜 레비뉴니까 이제 파운드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파운드리는 작년 대비 15%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매출은 무려 26%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가버먼트, 정부의 기관을 상대로 하는 매출은 작년 대비 20%나 성장을 했고요. 미국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매출은 22% 성장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업 분야 모두 골고루 좋은 성장 추세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커스터머 카운트입니다. 고객사의 숫자가 작년 대비 무려 41%나 급등을 했고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7%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 파운드리 그리고 고담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가 증가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 쪽에 있는 민간 부분의 고객사는요. 작년 대비 50%나 급등을 하면서 원래는 103개사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155개사로 고객사의 숫자가 급등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살펴보면요. 일단 매출은 2.185에서 2.235를 찍을 것이다 라고 발표가 냈는데요. 컨센서스는 2.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에도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수치가 여기 나옵니다. 바로 갭 넷 인컴인데요. 갭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수치고요. 넷 인컴은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이치 쿼터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남아있는 쿼터에서 계속해서 갭 넷 인컴이 순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거죠. 자, 따라서 어제 팔란티어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제가 팔란티어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살펴봤는데요. 사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2023년 3분기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분기 2022년 4분기에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발표된 새로운 어닝 결과에서도 흑자를 지켜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취했다. 갭 넷 인컴 프로피터빌리티. 따라서 흑자를 2분기 연속으로 달성해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영구적으로 흑자의 모습을 보이겠구나.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어제 팔란티어의 주가가 무려 25% 가까이 단 하루 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 기업 중에 어닝을 발표한 기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입니다. 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습니다. 1% 정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1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67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97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00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75.67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는요, 25 밀리언도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는데 상당히 매출이 많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매출이 좋았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요, 벌텍스랑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라이센싱 딜에 사인을 했다.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딜의 일부로 벌텍스가 100 밀리언을 미리 지급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어닝 결과에 나와 있었던 100 밀리언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텍스가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 여기에 포스팅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제 결과는요, 사실 수치적으로 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크리스퍼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계속해서 임상실험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조만간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법이 드디어 상업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페이팔 어닝 결과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1분기의 논갭 EPS는 1달러 17센트를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7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매출입니다. 7.04 빌리언을 찍었는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10%가 되지 않는 8.3%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5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페이팔의 경영진에서 이번에 어닝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커머스 쪽에 매출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인다. 이렇게 페이팔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어닝의 성장이 좋았던 이유는 코스트, 비용의 절감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토탈 페이먼트 볼륨입니다. 페이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되고 있는 총 대금을 얘기하는 거죠. 총 결제 금액이 작년에는 323 빌리언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355로 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거래 건수를 얘기합니다. 거래 건수 역시 작년 대비 13% 올라가면서 5.8 빌리언, 58억 건을 만들어냈고요. 자, 다음은 트랜잭션 for 액티브 어카운트입니다. 하나의 계좌당 만들어내는 거래 건수를 얘기하는데요. 작년에는 47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3% 증가하면서 53.1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한 사람의 사용자가 좀 더 많은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 역시도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2023년 1년에 대한 논갭 EPS 가이던스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20% 성장하면서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EPS는 4.95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수치는요, 3개월 전에 발표했던 4.87에 비해서 좋은 수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2분기에 대한 매출의 실적 가이던스는요, 6.5에서 7% 정도 작년 대비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논갭 EPS는 24%에서 26% 정도 작년 대비 성장할 것이다. 컨센서스가 1.17인데요. 1.15에서 1.17 정도를 만들어내면서 컨센서스랑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3개월 전에 발표했던 가이던스 0.93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올해 2023년 회계년도에 만들어낼 수 있는 EPS,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4.95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페이팔의 어닝 결과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닝즈 에스티메이트를 클릭하시면요. 자, 여기에 올해 한 해 동안 페이팔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닝의 실적이 4.90으로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페이팔이 지금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셔서 한 2년, 3년 정도가 지나서는요,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어닝이 7.36 정도를 찍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포워드 PER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한 주당 7.36을 만들어내고요. 나중에 이제 멀티플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20배를 찍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페이팔의 주가가 다가오는 2, 3년 내에 14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전망치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자,
147까지 올라가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75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가 한 배 정도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의 실적에 투자자들은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의 주가를 보시면요.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5.76% 떨어지는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닝 결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루시드 역시도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8.7% 정도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431을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7센트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순손실이죠. 순손실이 생각보다 좀 깊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49.43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16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62.1밀리언 정도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숏하게 나왔다.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닝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딜리버리 숫자입니다. 자,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시드 같은 경우는 총 2314대의 전기 자동차를 지난 분기에 생산을 했고요. 자, 그런데 판매 대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1406대밖에 판매를 못했거든요. 자, 반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1835대 정도가 판매될 것이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루시드의 경영진이 얘기해 주기를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10,000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리퀴디티, 유동 자산이 4.1빌리언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 파산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투자해달라. 안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코멘트를 날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시드의 레이팅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SA 오토즈 스코어는 홀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바이 3.63이죠. 퀀투 스코어는 1.46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스트롱셀, 강력 매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JCK 초이 원님께서 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킹알파의 레이팅 서머리에서 종목에 대한 평가 3가지가 전부 다른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홀드, 바이, 셀이 모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들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에 가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루시드의 평가를 보시면 SA 오토 스코어는 홀드 2.94를 받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는 바이 의견 3.63입니다. 반면 수치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퀀투 스코어는 스트롱셀, 강력 매도를 받고 있거든요. 1.46이라는 굉장히 초라한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퀀투 스코어라는 것은 총 5가지의 팩터가 놓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성장성, 세 번째 수익성이고요. 네 번째는 모멘텀. 모멘텀은 지금 현재 주가의 힘이죠. 얼마나 추세가 좋은지. 마지막으로 리비전이라는 것은 어닝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향 조정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수치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퀀투 레이팅을 만들 때 이 5가지의 팩터 그레이드가 골고루 녹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가장 밑에 있는 모멘텀, 리비전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퀀투 레이팅은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추세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지금 현재 어닝에 대한 추세가 좋은 종목에 후한 점수를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퀀투 스코어는 나중에 좀 추세가 좋아진 다음에 바이 의견을 준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오를 만한 종목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건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종목에 치중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는요.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1년 정도의 미래를 봤을 때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에 후한 점수를 주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SA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월가의 전문가 그리고 퀀투 스코어의 중간 정도가 된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 SA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울러서 퀀투 레이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 대부분 다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만 빨간색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이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퀀투 스코어는요. 단 한 가지라도 D 플러스가 되지 않는 D0라든지 D 마이너스 F를 받게 되면요. 절대 홀드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퀀투 스코어가 홀드에 머물
머물러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평가가 나쁜 것이 아니죠. 자, 테슬라라는 종목은 역시 밸류에이션 때문에 항상 홀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퀀투 스코어를 보실 때는요, 어느 정도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홀드에 머물러 있는 주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댓글의 숫자 그리고 좋아요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다시 취합해서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